자료구조 여섯 번째 이야기 스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택의 정의와 스택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택은 소방관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이상한 얘기인가요? 네, 제가 작년에가 개봉한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보고 전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생각이 났어요. 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First in, last out. 네, 이게 스택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First in, last out이 스택인데, 그러면은 last in, first out도 스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짝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둘 다 스택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보죠. 우리가 어떤 정렬된 리스트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데이터가 리스트에 도착한 순서를 기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렬 순서는 우리가 가나다 순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철이, 영이, 뭐 돌이, 순이, 훈이 뭐 이런 식으로 원소가 들어온다면 맨 처음에 철이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이가 들어오는데 영이는 철이보다 앞에 오죠. 그래서 더 먼저 들어갈 것이고 도리도 먼저 올 것이고 순이는 도리와 영이 사이에 들어오겠네요. 훈이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저장할 때 우리가 들어온 순서를 기억하기로 했어요. 철이는 1번입니다. 언제나. 영이는 2번입니다. 네. 도리는 3번, 언제나 3번입니다. 훈이는 그리고 순이는 4번, 네 번째로 왔으니까요. 훈이는 5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리스트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가나다 순보다는 이 리스트에 도착한 순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수강 신청이라든지 또는 뭐 티켓 예매라든지 이럴 때는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째로 왔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는 게 아니고 도착한 순서대로 정렬한다면 철이가 1번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영이가 2번, 세 번째 온 도리가 3번, 순이가 4번, 훈이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니까 인덱스가 0, 1, 2, 3, 4인데 순서도 1, 2, 3, 4, 5로 플러스 1씩 거의 매칭이 되죠. 그래서 순서를 떼버리고 그냥 이렇게 저장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는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은 어펜드 연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펜드 연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억나시죠? 리스트의 맨 뒤에 원소를 삽입하는. 그래서 철이, 그 다음에 영이, 그 다음에 도리, 순이, 훈이 이런 식으로 원소를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원소가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 순서대로 원소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원소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원소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뒤집어서 가장 먼저 들어온 원소는 가장 아래, 가장 늦게 들어오는 원소는 가장 위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탑이라는 곳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C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들어오고 A가 들어오고 E가 들어오고 D가 들어왔죠. 자, 우리가 이 녀석을 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삥 둘려서 세웁시다. 그러면 C가 제일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B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A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E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D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C는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마지막에 제거됩니다. First in, last out. 소방관이죠. A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나갑니다. 이거 우리가 라이프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first in, last out 또는 last in, first out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항상 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삽입되는 위치를 우리가 미안합니다. 탑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한 끝에서만 원소의 삽입과 삭제가 수행되는 리스트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의하자면 스택은 탑이라고 불리우는 한 끝에서만 원소의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원소를 하나를
이와 같은 스택이 있을 때 원소를 하나를 추가하는 삽입하는 연산은 이 위에다가 눌러서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D는 맨 위에 쌓이는 거죠. 그리고 원소 하나 제거하는 연산은 얘를 튕겨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팝이라고 부릅니다. 팝은 펑 튀어나간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팝하라고 하면 E를 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는데 푸시, 인서트 연산은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세요 라고 인서트 연산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만 팝은 어떤 데이터를 없애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택은 팝이라고 원소 하나를 삭제해주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맨 위에 있는 원소가 삭제됩니다. 네. 이 스택의 자료 구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택도 리스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스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우리가 배열의 친구들 기억납니까? 사이즈하고 카운트가 있었죠. 사이즈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스택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원소의 수니까요. 그리고 탑은 현재 어디에 원소를 삽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치입니다. 네. 이런 스택의 연산은 일단 스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create 스택이 있고요. 이 스택의 원소가 이 스택이 empty인가요? 를 물어보는 is empty. 이 스택의 원소가 가득 차 있나요? 를 물어보는 is full. 그 다음에 원소 하나 넣어주세요. push. 원소 하나 삭제해주세요. pop.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메인 위에 있는 원소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이거 삭제가 아닙니다. 그냥 물어만 보는 겁니다. 탑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연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생성은 몇 개 만들지 크기를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받아서 일단 사이즈에 저장을 하고 그 크기만큼 기억 공간을 할당을 해줍니다. 네, 켈록 기억나시죠? 그리고 탑을 0으로 초기화 시켜줍니다. 이 말 뜻이 뭐냐? 이 0번째 원소에 원소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 4개짜리 스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is empty는 스택이 비어있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스택이 비어있다는 얘기는 아까 봤었죠. 이렇게 스택이 이렇게 있으면 기억 공간 할당을 받고 탑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켰죠. 이게 인덱스가 0, 1, 2, 3 나갑니다. 그래서 탑이 0이란 얘기는 스택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탑이 0이니를 물어보고 그 결과를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full은 스택의 원소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처음에 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채우게 되면 네. 탑은 네, 인덱스가 0, 1, 2, 3이겠죠. 이 다음 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가 되는 거죠. 이 스택의 사이즈는 얼마예요? 얘로 4예요. 그래서 탑과 사이즈가 같다는 뜻은 이 스택이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탑이 맥스 스택 사이즈 또는 사이즈와 같으면 이 스택엔 더 이상 원소를 넣을 수 없어 라고 해서 true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보죠. 스택에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는 연산인 push는 오직 탑에서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나간다면 처음에 처리를 푸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인덱스 0에 처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는 탑이 0입니다. 그죠? 원소 하나가 들어갔으면 이제 0번째는 원소가 찼죠? 그래서 탑은 자연스럽게 1로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푸시해 주세요 그러면은 얘를 1에다가 집어넣을 것이고 탑은 2로 증가하겠죠. 또 그 다음 원소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2에다가 탑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을 것이고 탑은 3으로 증가하겠죠. 또 원소 하나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3에다가 저장할 것이고 탑은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탑이 4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를 추가하는 게, 삽입하는 게 푸시 연산입니다. 이 푸시 연산은 네, 이와 같은 형태의 코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구단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연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푸시도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기 때문에 자구단의 10번째 알고리즘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푸시가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스택 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is 풀인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is 풀인 상태라면 스택이 가득 찬 상태니까 더 이상 원소를 삽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은 팝 연산입니다. 팝은 스택에서 원소 하나를 제거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팝 해주세요라고 하면 현재 탑은 사를 가리키고 있겠죠. 어디에 있는 원소를 제거하냐면 탑 마이너스 1에 있는 원소를 제거합니다. 탑에 가장 가까운 원소를 제거하는 건데 탑이 4니까 0, 1, 2, 3 인덱스가 3이죠. 인덱스 3인 원소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이 순위를 제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팝을 수행시키고 나면 순위가 제거되고 탑은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팝 해주세요라고 하면 3에 가장 가까운 2에 있는 값이 제거가 되고 탑은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면 2에 가장 가까운 1에 있는 원소인 0이가 제거가 되고 탑은 1이 될 겁니다. 또 한 번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번에는 0번째 있는 원소인 1000이가 제거가 되고 탑은 0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팝 연산을 모두 하고 나면 탑은 0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원소를 제거한 다음에 반드시 탑을 1 감소시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런 일을 수행하는 코드를 우리가 팝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택의 팝을 우리가 자구단의 11번째 알고리즘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탑을 1 감소시킨 다음에 원소를 제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우리가 언제 스택에서 원소를 제거할 수 없냐면 스택이 텅 비어있을 때 원소를 제거할 수 없죠. 그래서 스택이 empty인 경우에는 제거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해 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 탑 연산은 그냥 스택 탑에 있는 원소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0이만 리턴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탑 마이너스 1에 있는 값을 리턴해라 라고 해주면 됩니다. 네. 원소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원소만 리턴하는 연산입니다. 네. 이런 연산들을 쭉 보면 이 연산들 모두에 대해서 그 연산을 수행하는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원이 걸립니다. 네. 왜냐면은 실제 원소가 두 개 들어있는 스택에다가 하나를 집어넣나 또는 원소가 10개 들어있는 스택에 하나를 집어넣나 맨 마지막 칸에다가만 우리가 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삽입이나 삭제는 스택에 현재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에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연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배열은 이렇게 ARR 형태로 정의가 되고 사이즈와 카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죠. 연결 리스트는 연결 리스트가 없어요, 여러분. 노드만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에 엘리먼트와 링크 이렇게 따라갔죠. 스택은 어차피 배열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체 크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맨 마지막 원소를 가리키는 맨 마지막 원소 플러스 1을 가리키는 탑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산을 보시면 탐색은 배열은 선형 탐색, 이진 탐색 할 수 있었어요. 연결 리스트는 선형 탐색만 할 수 있었죠. 스택은 탐색 연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택은 현재 내가 탑이 여기 있으면 맨 위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만 보일 뿐이지 그 앞에 있는 원소들은 보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탐색 연산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긴 하지만 이 탑 연산이 이 탐색 연산에 가장 비슷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삽입을 생각을 해보시면 배열은 일단 적절한 위치를 찾고 원소들도 뒤로 한 칸씩 밀고 거기다가 원소를 썼죠. 네. 연결 리스트는 적절한 위치를 찾아간 다음에 포인터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원소를 집어넣었죠. 스택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 탑에 원소를 집어넣고 탑을 1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에 8을 집어넣고 탑을 1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네.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에서의 삭제는 모두를 없앨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원소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걔를 없앴죠. 연결 리스트는 어떻게 했어요? 이 포인터를 링크를 적당히 움직여서 원소를 뺐죠. 스택에서는 그냥 이 탑을 1 감소시켜주고
거기 있는 값을 리턴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스택에서의 삽입과 삭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일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하는 자료 구조를 보시면 실은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이 탑이 실은 이 탑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탑 이렇게 우리가 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탐색, 삽입, 삭제라는 연산하고 맞추기 위해서 네, 스택에서의 탑 연산, 탐색 연산은 비고의 원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것만 가져오면 되니까요. 삽입, 삭제, 푸시, 팝 전부 다 비고의 원입니다. 네, 굉장히 스택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효율적인 자료 구조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스택의 정의와 스택의 연산을 살펴봤고요. 다음엔 우리가 스택의 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